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갑질 대응이라는 내용으로 좀 하겠는데, 그 여론조사 이런 데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는 갑질, 갑질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조사하면 70%가 넘고요.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하기 전에 여론조사했을 때 직장인 90% 이상이 이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사람들은 이제 사업주 일부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괴롭힘 많이 당하죠. 관리자나 뭐 교장 선생님한테서도 당하겠지만 요즘에는 동료 갑질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실 우리가 차별받고 갑질당하고 이런 것에 정말 한이 맺힌 비정규직 노동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갑질과 차별 문화를 우리가 바꾸어 나가는데 이제 좀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것은 이제 근로기준법 안에 정의하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 우리 성희롱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해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판단하잖아요. 피해자가 이 성희롱이라고 느끼면 또 기분이 나쁘면 모멸감을 느끼면 이제 이게 가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법이 작년 2019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죠. 여전히 이제 갑질이 판을 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을 좀 잘 알고 이 상황을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 되거나 자기가 그 다음에 남이 당하는 것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내가 보복이 두려워서 이렇게 신고 못하고 이런 것도 많죠. 아직 법은 그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법은 좀 멀긴 멀죠. 그리고 신고를 받으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 의견이 이제 나는 이 사람을 징계하는 것까지는 원치 않아. 가해자를 나와 좀 다르게 다른 곳에서 근무하게 해주기만 하면 나와 떨어지게만 해주면 좋겠어. 이런 이제 피해자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죽어도 끝까지 저 사람을 응징하고야 말겠어. 징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의견 따라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골자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제 현장에서 갑질을 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거나 가해자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경남도 교육청에서 이제 갑질 근절을 위한 TF를 운영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운영하고 있고 이제 그 속에서 쭉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보면 자체 유형별 갑질 가이드라인 및 사례 나오는데 이것에는 우리 이야기도 들어있고 아직 비정규직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들어있진 않지만 이야기도 나오고 또 사용자나 관리자들의 얘기도 들어있어서 이 사례를 잘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비추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가? 이런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사례 전에 갑질 개념이 여기에 이제 TF에서 정의해 놨는데요. 읽어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직장 내 괴롭힘이나 우리는 동의어로 갑질이라고 사용해도 될 것 같다 싶고요. 지금 여기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갑질 유형은 여기는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한 갑질, 그 다음에 사적 이익을 요구하는 갑질,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기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류된 데 따라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여기 있는 사례는 갑질 TF에서 수집한 사례로서 경남교육청 또는 전국의 다른 이제 지역 교육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들입니다. 들어본 얘기들도 있을 거예요. 관리자가 자기 전원주택 가꾸기에 직원을 동원했다. 점심 식사를 미리 준비해서 식당에 자리를 배치하도록 지시한 사례. 이런 경우는 조금 전만 해도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무행정원에게 은행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킨 사례. 그 다음에 관사 청소를 해라. 학교 청소원 보고 관사 청소가 시킨 사례, 자기가 살면서. 그 다음에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해라. 이런 아주 이제 기막힌 사례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갑질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용할 때,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 채용할 때 이제 무기계약 되기 전에 너 무기계약 하고 싶어? 그럼 나한테 잘 보여야지. 너 이렇게 하면 재계약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언급하면서 압력을 주는 협박을 하는 그런 것들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좀 많이 일어나는 게 인격 비하, 모욕적 언행 및 폭행입니다. 폭언 폭행이죠. 폭언 폭행은 진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갑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쭉 보시면 사람들이 보통 상사가 또는 동료든 상사든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이제 위해를 가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죠. 서로 관계가 일할 근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이런 상황을 조성하는 거, 특히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이라 정규직보다 일도 못한다 라든지 행정실에서 비정규직이면서 돈만 밝히네, 봉사정신 하나도 없네, 이런 비아냥거림, 이런 말들을 한두 번 들어보지 본 게 아닐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인력 재배치 공문에 반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 이거는 특수교육 실무원 재배치 공문에 몇 년째 등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응해가지고 이제 사라지게 했는데 올해는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감정 상태에 따라서 반말, 욕설, 폭언,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채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갑질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은
그냥 뭐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하고 넘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당한 복무 신청 등 승인 제한, 이런 거 관리자 갑질 되게 많이 하죠.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는데 시간을 못 달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휴가 연차 사용할 때 꼭 부득결제 가서 인사하고 절하고 네 뭐 때문에 연차 좀 쓰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 그러고, 이거 다 갑질이라는 겁니다. 여기 명시가 돼 있죠. 앞으로는 그런 걸 요구하면 이거 갑질인 거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가서 이야기해 보시죠. 네. 그리고 크게 이제 지장을 주지 않는데 육아 시간 사용을 제한해 줬다,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돌림 등 차별 행위. 이 사례는 굉장히 심각한, 또 죄질이 나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죄거든요. 이게 범죄라고 하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법에 처벌을 받는. 예를 들면 학교 구성원 전체적인 속에서 특정인을 따돌리는 행위도 있고, 어떤 사람이 주도하에, 그러니까 그 급식소 안에서 이런 현상이 종종 생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을 따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일을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주지 않고, 너는 계속 야채 씻는 것만 해라, 너는 계속 식판만 닦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다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그리고 지진 났을 때 그 지진 대피령이 내렸는데 교무행정원에게만 학교에 나와 전화 받으라고 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고, 옛날에 이게 뉴스에도 났었죠. 이런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갑질 사례로 올라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발언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좀 돌아보면 좋겠고,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요소는 3가지입니다. 행위자가 누구이냐, 주로 갑질이라고 하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중에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자 간에 일어나는 괴롭힘도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 네,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직장에서의 지위 고하인데 관계 등의 우위,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관계에서 이 집단 속에서 이 사람이 좀 주도적 관계를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인 경우에도 이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관계에서 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면 고참이 신입생한테, 이런 거죠. 신입생한테, 또는 이제 전보가 있으니까 다른 학교에서 새로 이 학교로 전보를 온 사람한테, 니 그것도 못하나? 그거밖에 못 배워왔나? 이때까지 10년 동안 일하면서 뭐 배웠노? 이런 방식의 이제 발언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SNS, 문자, 이런 것도 다 이제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말,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은 관계나 장소, 상황, 그리고 중요하게 피해자의 반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민원 전화도 많이 옵니다. 노동조합으로. 내가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학교는 못 밝히겠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대처 10개명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내 탓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아무 말 못하고 집에 가서 밤에 울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과 꼭 상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갑질을 당해서 또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 우울증 상담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초기부터 너무 참지 말고 병원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 횟수가 지나가면 시간, 내용, 내가 오늘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다 이런 것을 일기 적듯이 꼭 기록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갑질 신고를 한다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 꼭 필요하니까 동료 증언, 녹음 등 전화통화해서 녹음해 놓고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 경남교육청 취업규칙에는 직장 괴롭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준비했다가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사실은 많은 보호를 받고 구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피해자인 것이 확인되면 근무 장소 변경 또 유급 휴가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좀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산재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도 노조에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노조에 연락을 주시면 이게 사건이 공개되고 학교에 알려지고 막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가지고 꺼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본인 의사,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본인 의사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저희도 이제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신고를 하거나 어떻게 이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은 노동부에 신고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담당자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이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일단 들어요. 행위자로부터 분리를 원하냐, 아니면 사과와 합의를 원하냐, 아니면 징계를 원하냐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원하는 데 따라서 처리 과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분리를 시켜주죠. 전보를 보내든지 아니면 부서 이동을 시키든지 이런 조치를 사용자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를 원할 경우에는 약식으로 조사해서 서로 간에 사과하고 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징계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식 조사를 진행해서 이제 징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노동부의 진행 절차와 우리가 또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그 교육청의 갑질신고센터를 통해서 갑질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갑질신고센터는 그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갑질신고센터라고 있습니다. 전자민원마당에. 여기에다가 육하원칙 따라서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뭐일 몇 시에 누구랑 어떻게 무슨 일을 당했다 이런 거를 쭉 써서 제출하면 감사관이 조사를 나오고 이 조사 결과 갑질로 판명이 나는 경우 학교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이제 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하도록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너무 힘드심을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은 왠지 우리 동료 갑질이 요즘에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혹시 나도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는지, 그죠? 까딱하다가는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피해자일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처를 하시고 또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는 우리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가장 차별받고 갑질 피해를 많이 당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서 사실 관리자나 상사한테 당하는 갑질만으로도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들끼리는 서로서로 아껴주고 배려하고 조심하고 노력하면서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